투표는 전체 투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집단이 아니다 라는 걸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엑셀 하려니까 나는 못해 먹겠더라고. 그래프를 합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능력만 아니고 2017, 2018, 2020은 다 조작이 되는 거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만수로 TV 정치하고 앉아있는 개표 조작 탐구 생활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총선 끝나고 뭐라죠? 유튜브에 사전 투표 개표 조작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렸고 바실리아랑 공병호 TV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죠. 결론은 내가 바실리아 엑셀을 봐도 엑셀 자체를 열심히 한 거긴 한데 열심히 한 걸로 그냥 적당히 먹고 끝내셔라. 애초에 부정선거가 프로세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이 헬마우스 TV에 나와 있다. 이거를 찾아보셔라. 그리고 대충 끝냈어요. 남들이 다 설명한 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저거 믿는 사람들은 설명해봐야 들 생각들도 없는 거거든. 근데 웬일로 상계동 만수로 TV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의 리플이 달리는 쾌거리를 했습니다. 조회수도 무려 200회가 넘었어요. 뭐 공병호 TV 쪽 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이전에는 안 보이시던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종편으로 했더니 시청자층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영지사 오신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개저씨 EBS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순신 프로젝트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주세요. 아무튼 댓글 중에 이제 그래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냐 논리적으로 뭘 반박을 해봐라 이런 식의 댓글도 있고 또 헬마우스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바실리아 엑셀 뭐 이런 관련해서 언급한 건 없기도 했고 그 계좌시들은 또 뭐 찾아서 보라 그러면 잘 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직접 설명충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어? 개표조작 탐구 생활. 일단 부정선거 논란은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요. 이건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 조작인 게 확실하다. 조작의 근거를 대는 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완전 조작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통계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들이대는 게 있고 조작이 가능하냐는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쓰는 거가 한 축이죠.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 어? 전자 개표기에서 뭘 했다. 뭐 개수기에서도 뭘 할 수가 있다. 뭐 화웨이 장비에서 전산 조작을 했다. 등등등 뭐 날이 갈수록 뭐 소설들이 무궁무진해요. 이 바실리아 이 엑셀맨도 엑셀만 만지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 보니까 방송에서 개수기 가지고 또 어쩌고 있더라고요. 사업 영역을 확장하신 것 같아. 일단 두 번째 거. 일단 개표 조작 자체가 가능한 소리냐? 이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표 절차를 제대로 알면 그게 할 소리가 아닌데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봐.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속는 걸 수도 있고. 아니 은행에 가서 내가 돈 1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요새는 다들 인터넷 뱅킹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돈을 이렇게 세서 들고 가죠. 그리고 창구에 가면 뭘 써서 내잖아요. 송금 전표라 그러나 어디로 돈 보내달라고. 그럼 이제 은행원이 그거 받아가지고 100만 원 몇인지 세보고 개수기도 넣죠. 그리고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다가 은행원이 그걸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전표를 주죠. 영수증.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얼마 보냈다. 여기가 온라인. 응? 그럼 나중에 이제 받은 사람이 통장 찍어보면 나오는 거죠. 100만 원 받았는지. 여기서 돈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릴 수가 있나? 내가 100만 원 세고 은행원이 100만 원 세는데 개수기가 90만 원을 세.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개수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개수기를 바꿀 거 아니야. 그걸 계속 쓰나? 어? 개수기까지 다 100만 원 셌어. 근데 샜는데 은행원이 90만 원 이렇게 송금을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난리가 안 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부러 조작을 하든지 뭐 실수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영수증 성격으로 있는 게 몇 개야. 송금 전표, 결과 전표, 받는 사람 통장까지 쭉 있잖아요. 핵심은 이제 데이터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섞여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치 무슨 사람이 못 보는 온라인 세계에서 비밀 조작이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죠. 개표는 이거보다 더 빡시게 돼 있어요. 개표 절차를 한번 봅시다. 어디서 구라를 칠 수 있는지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일단 선관위에서 나오는 홍보 영상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이거 자체를 믿기 싫은 사람들은 볼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일단 오면 함을 까요. 여기서 엄청 손이 빠른 사람이 뭐 민주당 쪽으로 해놓은 표를 뭐 후루룩 밀어놓고 뭐 세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개표하면 올 때 뭐가 갖추어져? 이거 몇 장짜리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만약 이거 숫자 달라봐. 뒤에서 걸리겠죠. 아무튼 여기서 함을 깐 다음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이런 걸로 이제 투표지 종류별로 분류를 해요. 여기서 정당 기호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읽기 좋게 가던 방향으로 그냥 잘 분류해 놓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른바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투표지 분류기. 아까 한 방향으로 잘 해놓은 걸 이걸 넣으면 이놈이 여기 거기 이제 도장 찍힌 걸 봐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판도는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무효 이런 것도 따로 분류가 돼. 이거 개표 조작론 초반에는 무슨 여기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바실리아 엑셀에서 주장하는 뭐 상대방 표를 뺏어오는 그런 거. 그런 걸 여기서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했다 치자고 뭐 2번 투표지가 4장 올 때마다 뭐 1번으로 한 장씩 주는 걸 했다고 쳐봐요. 이 기계가 조작을 했든 말았든 일단 그걸 다 세고 나면 아 내가 몇 장 셌다 이런 걸 이렇게 출력을 또 해준다네. 그게 개표 상황표예요. 1차 상황표지. 여기 선관위에서도 안내가 있긴 하네. 하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얘는 뭘 전송하고 하는 뭐 기능 자체가 없다. 그럼 그 개표 상황표랑 분류된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아까 송금으로 치면은 내가 돈 세도 들고 간 상황인 거야. 이번에 이제 이게 창구로 넘어간 거예요. 은행원이 다시 세는 거지. 이놈이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라고 구라를 친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다시 세보는 거예요. 사람이 1번 투표지 뭉치 안에 2번짜리가 섞여 있는 게 아닌지 여기서 본다고. 앞에서 조작을 기계가 했어도 여기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표씩 섞였다고 쳐봐. 근데 바실리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세 표당 한 표씩 넘겨줬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선관위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각 정당 사람들이 다 본다고. 잘못 섞여서 나오는 게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은행은 개수기 돌리고 돌린 그 은행원이 전산에 입력하죠. 여긴 한 번 더 가. 이거를 또 결제를 받는 거지. 그래서 뭐 누가 또 도장을 찍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뭐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 같은 사람한테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표를 어디다 붙여놔. 그럼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자기가 현재 스코어 몇 표 득표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전산 입력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송금이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아까 은행으로 치면 여기까지는 나, 은행원, 개수기, 지점장까지 다 이거 100만 원이라고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표를 가지고 보고석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선관위로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홈페이지로 뜨는 거죠. 이 앞에 절차까지는 뭐 너무 조작이 어렵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개표 조작 시나리오가 여기로 번졌죠. 여기서 선관위까지 가는 무슨 통신 장비가 화웨이 거라서 뭐 그 데이터가 중국에 갔다 와서 뭐 조작이 되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뭐 무슨 희한한 기법으로 조작을 해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여기서 나랑 창구 직원 지점장까지 저기 100만 원이 가야 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쪽 통장에 90만 원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개표 상황표 나온 거랑 선관위 홈페이지에 뜨는 숫자랑 다 다른 상황인 거지. 그럼 난리가 나고 개표 중지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 이거 입력하는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꼭 조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걸 아까 앞에서 OK에서 들어온 이 개표 상황표 이거를 팩스로 또 시도 선관위에다가 또 보낸다는 거죠. 선관위에 보낸 거랑 이 종이랑 다르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보고 있는다는 거지. 하웨이 장비에서 뭐 중국을 갔다 오네 어쩌네 하는 거가 뭐 은행 송금에서 이제 온라인 영역인 거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 팩스 뭐 조작할 수 있어 뭐 이래버리면 뭐 할 말 없죠.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인정.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도 일단 개표 자체에서 조작이라는 게 있긴 너무 힘들다. 가능성이 너무 낮다. 뭐 사람도 많이 개입되고 뭐 체크 절차도 많고 안 된다는 거죠. 이 개표 조작하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왜 옛날에 국정원이나 뭐 기무사나 같은 데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답시고 포탈에 댓글 달고 그런 거랬겠어요. 이 개표 조작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뭐 어차피 이것도 끝까지 안 믿고 우기면 나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개발해서 장사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어디다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는 개표 프로세스상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 뭔가 의심이 될 만한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선거 결과 데이터 갖고서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으로 이제 프로세스상의 시나리오를 찾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그 근거라는 게 이제 또 뭐 어디 물리학자니 통계학자들이 뭐 2의 천승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라 그랬다니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바실리아처럼 엑셀을 들이대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통계를 잘 모르기도 하고 교묘하게 말이 막 섞이니까 헷갈리기도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바실리아 엑셀 같은 거 확 보면 왠지 있어 보이거든. 뭐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어쨌다니 뭐 이런 소리 들이대면 또 그런갑다 하는 거고 뭐 로또가 몇 번 연속 맞을 확률 어쩌고 이러면 확 와닿거든.
나도 이런 거 하면서 몇 번 보니까 자꾸 말려들려고 그래요. 나도 처음에 혹했다니까. 근데 뭐 데이터 관련해서 조작 논란 이런 제기하는 쪽에서는 뭐 계속 뭐 통계 이론, 수학 이런 거를 막 들이댑니다. 나도 통계 이론이나 수학 자체가 틀릴 일은 없다고 봐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들이댈 때에다가 들이대야지. 왠지 뭔가 잘못 적용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일단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뭐 수학잼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엄청 떴어요. 구독자 9천 명이 넘었어. 일단 부럽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조작 관련한 거를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모비율의 추정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20대 총선이랑 21대 총선 데이터를 종로국 거를 비교를 해서 이론을 교육을 하면서 20대에 비해서 21대에 통계적으로 오차가 뭐 너무 크다.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영상을 올리신 분이에요. 총선 끝나고 이런 논란이 처음 있을 때 이거 올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바실리아나 공병호 TV 보는 사람들이 많이 돌려보고 그랬는지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구독자가 한 300명 됐나? 만수르 TV랑 비슷했었는데 내가 이거 다시 해보려고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공병호 TV에도 나오셨더라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도 이거 모비율 추정 학교 다닐 때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 새롭더라고요. 나도 한때 과학기술인이었는데 말이지. 완전 새로워.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뒤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나온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비율의 추정. 그래서 바실리아 엑셀 같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돌려서 당겨보면 전국에 이 K 값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K 값. 그러니까 바실리아나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사전 투표랑 본 투표랑 득표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상하니까 조작이다. 뭐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득표율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또 있고 뭐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종로국 거를 다 가지고 막 손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러셨더라고. 사전 투표에서 나온 득표율이 전체 투표랑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위에 K 값이 3 언더면 99% 신뢰 구간 뭐 그런 거거든요. 실제 99% 구간은 2.58인가 그런데 아무튼 3이라 치고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사전 투표가 실제 투표랑 비교해 보면 나오는 값이 3.61인데 21대 종로에서는 35.9다. 이거 3.61도 확률이 엄청 낮은 건데 35.9는 진짜 엄청 낮은 거다. 의심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요거 빨간 거 이미 추출이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미 추출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뒤에 수학 공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득표율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이거잖아요. 왜? 이미 추출이니까. 난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뭘 뽑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이게 이미 추출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추출이 맞았으면 나도 이 공식대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일단 통계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불가능한 숫자가 나왔다. 그럼 일단 이게 조작이라고 우기기 전에 이게 이미 추출이 아닐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난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게 무슨 보수니 진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는 이런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잖아. 아무튼 난 그래. 이건 이미 추출이 아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추출이 아니다. 이른바 여기서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공병호 TV 나가서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 하더만. 난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 집단을 대표할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 투표는 여론조사처럼 설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모집단의 일부분이라고.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거가 랜덤으로 안 뽑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뭐 보정을 하고 그러죠. 표본 집단 선정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선거구 안에 부자 동네가 10만 명 살고 가난한 동네가 90만 명 산다고 치면은 샘플 1000명을 뽑을 때 부자 동네 100명, 가난한 동네 900명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고. 사전 투표를 한 집단이 이런 식의 대표성이 있는 샘플이면 나도 이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여론조사를 부자 동네만 1000명 뽑아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사전 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많이 간 거야. 얼른 핑크당 날리고 싶어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핑크당 애들은 뭐 아예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찌라시도 뿌리고 그랬죠. 안 그래도 민주당 애들이 많이 갖고 본투표 날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적게 갈 거니까 거기엔 핑크당 애들이 더 많았겠죠. 그 사전 투표 투표율 겁나 높은 거 보고 이제 쫄아서 막판에 총 결집시켜서 본투표는 핑크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간 거고.
그래서 이게 또 간단한 설명 아닌가 말이지. 사전투표랑 당일투표랑 다른 선거가 아니잖아. 근데 합치면 같은 선거지. 역으로 얘기하면 사전투표가 정상이고 당일투표가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핑크당 니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당일투표 조작한 거 아니냐고. 사전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겼는데 본투표에서 이렇게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우길 수 있거든. 아무튼 뭐 다 좋아. 그래서 사전투표는 임의 추출이 아니다.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집단이 아니다. 라는 걸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보기로 했어요. 바실리아 엑셀은 이걸 선관위에서 일일이 손으로 긁은 걸 따로 합계를 내고 뭐 그렇게 한 건데 난 그렇게까지는 노가다는 못해 먹겠더란 말이죠. 만수르가 원래 석유 재벌인데 상계동에 석유가 안 나와서 잠시 컴퓨터 쪽으로 일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따로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데이터만 선관위에서 긁어왔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야. 선관위에서 데이터 좀 분석하기 좋게 잘 좀 해주면 좋겠어. 뭐 그냥 들어가서 하나씩 보기는 괜찮게 해놨는데 일반인이 전체를 긁어서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빅데이터 시대에 그런 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해요. 하여튼 선관위 데이터 중에서 실제 투표 데이터만 이렇게 따로 긁어서 엑셀에 넣고 이렇게 지역별로 사전투표, 본투표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쳐서 합계를 내고 해봤죠. 정당은 민주당, 핑크당, 아닌 건 다 그냥 기타로. 뭐 여기서 뭐 3당 이상의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효표까지 전부 그냥 기타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시그마 K 어쩌고 하는 이걸 뽑아봤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맞게 당겼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실리아 거랑 한번 맞춰봤고 요 노란색 요거가 종로구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손으로 계산한 거랑 맞는지도 한번 봤죠. 여기는 뭐 소수점까지 좀 더 뭐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랑 맞아요. 한번 볼까요? 뭐 종로구 이낙연 전체 득표 57.65%, 사전 득표 65.56%, 시그마가 0.2721877157. 이 선생님 거는 전체 득표 0.576, 57.6%하고 사전 득표 0.65, 65.5 했고 시그마가 0.0022. 요 피분 비율 쪽에 나오는 숫자가 이 선생님 거랑 바실리아 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엑셀은 바실리아 거랑 맞췄습니다. 뭐 큰 차이 없어요. 비율은 같으니까. 뭐 이게 뭐 사전 투표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약간 이슈긴 한데 이 상계동 만수르 엑셀에서는 당일 투표 아닌 건 다 사전 투표로 했습니다. 뭐 재외국인 투표나 해외 선상 투표 이런 거 다 사전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사전 투표는 이미 추출이 아니다. 사전 투표는 전체 투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집단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는 거죠. 여태까지 했던 사전 투표들이 전체 투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한 거는 20대 총선의 종로구 거를 가지고만 해봐서 거기는 3.61인가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 여기는 36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3.6도 많이 벗어나긴 한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역대 사전 선거를 한번 다 때려봤습니다. 이전에 사전 투표를 했던 때는 어땠나? 바실리아는 대선 지선 엑셀은 없죠. 그래서 또 다 긁었어요. 뭐 이게 긁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긁은 거를 또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엑셀 같은 데다 넣을 수가 있도록. 이 삽질을 뭐 어떻게 유튜브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또 이번 선거랑 이전 선거는 또 데이터 형식이 생긴 게 달라요. 뭐 선거마다 다 다르게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선거마다 다 선거고 이런 게 다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선관위도 엄청 고생하는 건 알지만 뭐 이참에 이런 분석용 데이터를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난 사전 투표들이 수학 선생 말대로 K 값이 3 밑으로 쭉 나와주고 어쩌다가 몇 개 그 위로 가면 그게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역대 사전 투표가 대부분 뭐 K 값이 뭐 3, 4 뭐 미친 걸로 나오는데 이번 선거가 K 값이 엄청 높으면 그때는 조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중에 시도지사 선거, 2020년 이번 총선까지 해서 한번 K값을 쭉 뽑아서 걔네들이 각 선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엑셀이에요. 선관위에서 뽑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합계를 해서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공식에 맞게 수학 선생님 공식에 맞게 이렇게 해서 K 값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랗게 표시한 게 그 수학 선생 영상에 있는 종로구 거 거기에 민주당
거 K값 36.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 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일일이 엑셀 하려니까 나는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엑셀을 대량으로 빠르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갖고 온 거를 합계값 이렇게 만들고 K값 이렇게 만드는 공식을 해가지고 때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6년 데이터 어떻게 생겼냐 하자면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옆에 K값 이렇게 있죠. 핑크 쭉. 그럼 이 K값 사전투표의 민주당 값 파티 민주당 민주 핑크 기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값으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2016년 서울시 사전투표 민주당 값 K값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 종로구 값이 여기 있네요. 3.13. 자, 이때 2016년에 서울의 K값은 다 3원저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10, 11도 있고 8, 7 뭐도 있고 쭉 이렇게 있어요. 2017년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와 크네. 16 쭉 이렇게 있네요. 30, 41도 있고 2018년 서울특별시 오 이거 지방선거 때 이것도 다 이렇게 크네. 이 지방선거랑 대선에는 강남구 갑을 이런 게 없는 거죠. 왜냐 이게 전체 권역선거니까. 그럼 2020년 이번 선거 2020년에 쭉 해서 얘네가 이제 2017, 18이랑 비슷하죠. 아까 그 수학 선생이 얘기한 K값 종로구 거 여기 있는 거고.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연 단위로.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가 2016년에만 3.13이었다가 17, 23, 36 이렇게 커. 용산구 13, 23, 29, 3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7년, 18년 물론 16년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값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애초에 사전투표 자체가 대평성이 없는 값일 거라는 거죠.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좀 더 어떻게 했어? 2016년에도 쭉 이렇게 있다가 2017년에 커지고 28년 커지고 2020년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울만 그러냐? 부산도 마찬가지야. 부산도 2016년에 이랬어요. 예? 이거를 부산으로 한번 그려볼까? 부산광역시. 부산도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다 커. 숫자가 다 3 언더여야 대표성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16년 거가. 자, 2017년 거 한번 그려볼까요? 2017년 거 또 이쪽으로 가 있네. 30 근처에서. 2018년 거 똑같이 이렇게 되죠. 30 근처에서. 2020년 거 쭉 해서 그림 당겨보면 얘도 30 근처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뭐 0 근처로 가는 건 2017, 18, 20 다 없다. 2016도 마찬가지. 그럼 이걸 얘네를 그래프를 합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2016년 거만 얘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고 다 이제 30원짜리 있다. 이 얘네 전부 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거죠. 부산광역시 얘는 더 난리네. 충청북도 뭐 얘네는 뭐 더 이상하네요. 아무튼 사전투표가 죄다 이 대표성을 붙으려면 이 5언더로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쫙 퍼져 있다 이거예요. 이걸로 봐서 사전투표는 이 K값으로 봐서 전체 투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국을 한번 그려볼까요? 2016년에 전체에 대해서 충청북도 이런 거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네요. 2017년에 어떻게 돼? 2017년에 얘네는 5, 6 이렇게 있던 거 2016년에 2017년에는 20 중간 근처에서 이렇게 모여 있네. 어쨌든 다 큰 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도 20 언저리에서 이렇게 모여 있고 2020년 여기는 또 이렇게 30 근처에서 모여 있고 뭐 대충 이런 상황인 거죠. 전체 몇백 개씩 되는 선거구 안에 뭐 이거 5 언더로 돼 있는 게 다 적어. 5 언더가 차라리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현재 스코어 K 값의 분포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이 분포가 이 5 언더로 집중돼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 사전 투표는 대표성을 못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2017년, 2018년, 2020년 갈수록 커지고 2017, 2018, 2020이 비슷하죠. 왠지 2016보다 좀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이때 2016년보다 2017, 2018, 2020 이때는 뭐였어요? 사전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죠.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이 K 값도 커지는 경향이 보이네요.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두드려서 나온 결과로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사전 투표가 대표성을 띠는 표본의 규시를 하려면, 그래서 수학선생 말대로 이 선거가 조작의 냄새가 나게 되려면 이 선거 말고 이번 선거 말고 다른 선거들이 K 값이 낮아야 돼. 그냥 그 기준을 5라고 잡읍시다. 5도 엄청 높은 거지만. 근데 다 땡겨봤더니 2016, 2017, 2018, 2020 전부 다 K 값이 크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K 값이 커지네. 그럼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6, 2017, 2018, 2020 선거가 전부 모두 다 조작이든지 아니면 사전 투표가 대표성을 가진 표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수학 선생이 종로구만 했는데 그 옆에 용산구도 10이 넘었잖아요. 2016년에. 그 선생님이 애초에 종로 아니라 용산을 표본으로 잡았으면 이런 의심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2016년에 낮았는데 야 2020년에 이렇게 높아졌잖아 라면서 조작을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K값이 5 이상이면 다 똑같다고 반응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간 영역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2020년에 높아진 게 조작의 냄새가 난다고 쳐. 그리고 2020, 2018은 뭐냐? 이건 2020이랑 정도가 비슷하잖아요. 2016년만 아니고 2017, 2018, 2020은 다 조작이 되는 거네? 2017년 선거는 어느 정권에서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사전투표는 대표성이 없는 걸로 치고 심하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분석하는 게 만수르의 한계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아 이제 지쳤어. 이제 이 엑셀들은 다 이순신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 영상 설명에 주소 나오죠. 이거 여기 들어오셔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뭔지 구경도 한 번씩 하시고 엑셀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파란색 핑크색 있는 엑셀은 수식이랑 그 데이터 검증하려고 한 거고 체크 K2020 아까 컴퓨터 뚫으면서 하던 그거는 데이터만 들어있는 거예요. K값까지 이게 이제 보트 어쩌고 하는 거. 사실 나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걸 하루 이틀 만에 야매로 배운 거라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엑셀 가지고서 값 검증을 했는데 뭐 종로 같은 거랑 몇 군데만 실제로 한번 본 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쭉 돌린 거니까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게 좀 틀리거나 할 수도 있겠죠. 뭐 단순히 K값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랑 대선 데이터도 들어있는 거니까 바실리아나 김병호 박사님이나 아까 뭐 수학자님 같은 분들이 받아서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면 더 좋아요. 뭐 일단 이거 보셔야겠지만 아 좀 힘드네. 이런 논란 같은 건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걸 해야 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같은 거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 이순신 프로젝트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를 해서 내각제 선거제 이런 걸로 개혁을 하면 이런 꼴을 안 봅니다. 좀 새로운 국회에서 뭔가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될런지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뭐 데이터 관련한 오류 제보 같은 거 유튜브 댓글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한번
번씩도 검증을 해보세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